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랑블루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주역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4대 난계와 4형벌궤에 대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부터 해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대길계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다음 중 대길계가 아닌 것은 우리 첫 번째 궤가 뭔지 한번 볼까요? 위에는 천, 밑에는 화. 그래서 천화 동인계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위에는 지, 아래는 천. 그래서 지천태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위에는 화, 밑에는 천이죠. 화천대유괴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위에는 산, 밑에는 천. 그래서 산천대축계죠. 이 중에 대길계가 아닌 것은 그렇습니다. 3번이죠. 대길계는 천화동인, 지천태, 산천대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흉괴가 아닌 것은 자, 1번은 뭔가요? 위에는 수, 아래는 산. 수산건괴죠. 자, 2번은요. 위에도 수, 아래도 수. 제가 두 눈에 흐르는 눈물이라고 별명을 지었던 그렇습니다. 중수감괴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위에도 산, 아래도 산. 그래서 중산간괴가 되죠. 그래서 제가 첩첩산중 이렇게 불렀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위에는 택, 밑에는 산. 그래서 4번은 택산함괴가 됩니다. 세 가지는 모두 흉괴죠. 그런데 마지막에 택산함은 소길괴가 되어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오늘은요, 4대 난괴인데요. 주역 타로에서 대흉괴는 12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더 어렵다고 하는 4대 난괴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한자를 봐도 둔도 뭔가가 꽉 막고 있는 그런 느낌, 감도 험하다고 되어 있는 네, 그리고 거는요, 이건 다리를 절다라는 뜻을 가진 건자예요. 네, 자, 그리고 고는 괴롭다 이런 의미를 가진 곤자죠. 앞에 보시면 3번, 29번, 39번, 47번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주역의 그 궤의 번호를 외워두어야 나중에 효도 계산하고 그리고 나중에 배열법도 저희가 배울 거거든요. 그 배열법을 이제 해서 그 리딩을 할 때 암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주역 궤의 번호 외워두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술의 둔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태초에 천지가 혼돈했던 바로 그때를 나타내는 건데요. 아예 두는 낫냐라 이렇게 써놨죠. 네, 어렵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명을요. 고난, 어려움 이렇게 제가 붙여봤습니다. 수레두는요. 1번 중천건 아버지를 의미하고요. 2번 중지고는 어머니를 의미하죠.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서 생겨나면서 처음 혼란이 커서 어려웠던 그래서 4대 난계 중 하나라고 하고요. 이 수레둔계가 나올 때는 경거망동하지 말고 네, 어려움을 잘 극복하라 이런 처세수를 알려줍니다. 그런데요. 수레둔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새 생명의 잉태 형상으로 임신에 좋은 궤로 부적처럼 쓸 수도 있는데요. 임신을 원하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이 수레둔계를 걸어놓으면 임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죠. 자, 각각의 그 효에다가 길흉을 표시하면 이렇습니다. 소길 파란색, 대길 보라색 하나도 없죠. 정말 흉하구나 하는 느낌이 드셨을 겁니다. 자, 부적으로 쓸 때는 네, 임신을 원할 때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중수감입니다. 제가 위에도 수, 아래도 수기 때문에 별명을 두 눈에 흐르는 눈물이라고 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눈물 바다괴라고 또 지어봤습니다. 자, 주역에서
힘들다는 의미를 가진 물이 두 개가 중복되어 어려움이 가중되는 4대 난괴 중 하나다. 상황이 계속 악화될 때 잘 나오는 괴로 두 눈에 흐르는 눈물을 의미한다.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처럼 마음을 비우고 낮은 곳으로 임하는 자세로 어려움을 극복하라고 그렇게 처세술을 알려주죠. 자, 효에 길흉도 표시해 봤는데요. 역시나 그냥 딱 봐도 힘들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네. 자, 이번에는요. 다리절 건자를 쓰는 수산건괴입니다. 난공불락이라 산 넘고 물을 건너라. 그래서 별명을 제가 산전수전괴라고 지었습니다. 자, 건은 다리를 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움직이기도 어렵고 힘든 일이 겹쳐서 4대 난괴 중에 하나다. 수상관계가 나오면 아무데도 가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왜? 다리절 건자잖아요. 네, 그래서 움직이기가 불편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주역에서 산이나 물이 들어가면 힘들고 어려운 괴가 많은데 수상권은 산과 물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흉괴가 됩니다. 자, 그래도 죽으란 법은 없는지 마지막에 상효는 그래도 소길로 마무리를 했네요. 자, 이번에는 택수곤괴입니다. 입구자 안에 이렇게 나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입안의 가시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괴의 별명은 눈물 젖은 빵개로 지었습니다. 정말 힘든 느낌이 드시나요? 네. 자, 고는 입에 나무재갈을 물린 것 같은 형상으로 곤란하고 어렵다는 뜻을 지니고 있어서 4대 난괴 중 하나이다. 틀 속에 갇혀서 가지를 뻗지 못하고 있는 나무의 상태여서 답답하고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 네. 이 괴가 나오면 은인자중하고 침착하게 때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자, 딱 봐도 힘들구나 하는 느낌 드시나요? 네. 자, 4대 난괴를 이제 외우실 때 이런 식으로 외워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참, 으이구, 삶이 구려. 그래도 사고치면 안 되지. 여기에 나오는 숫자 3, 29, 39, 47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이 괴가 몇 번 괴인지를 제가 외우라고 했죠. 3번 수레둔, 29번 중수감, 39번 수상권, 47번 택수곤 여기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3, 29, 39, 47을 넣어서 제가 외울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주역의 64괴는요. 꼭 번호까지 외워주세요. 효 계산할 때도 필요하지만 나중에 우리 배열법 배울 때 암장을 볼 때도 필요하니까요. 예전에 제가 이 주역 괴명 외우는 꿀팁을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네, 1번 중청건, 2번 중지곤, 3번 수레둔 이런 식으로 녹음하시면 불과 3, 4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걸 녹음하셔서 계속 듣고 다니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운전하실 때 앞차의 차량 번호를 보고 그 숫자를 보고 연습을 하시는 거죠. 11이 보였다면 지천태 괴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번호를 외워주세요.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매일 주역으로 일진을 뽑아보시면 그날 나왔던 괴는 잊어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노력에 달려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자, 이번에는요. 사형벌괴를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형벌괴는요. 평괴에서 3가지, 활에서화, 산압이, 화산역, 그리고 소길계에서 하나, 뇌하풍까지 들어가서 이 4개의 괴인데요. 아까 배웠던 4대 난괴와 4대 형벌괴를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 어떤 특성이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자, 딱 3초만 시간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찾으셨나요? 자, 4대 형벌괴에는요, 다 화가 들어가 있고요. 4대 난괴에는 다 수가 들어가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불과 물의 차이였던 거죠. 자, 왜 불과 물인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8개의 기본 의미에서 불은요, 밝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명명백백하게 훤히 드러내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물은
빠져서 험한 것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와 수가 쓰여진 거죠. 4대 형벌괴를 잘 보시면 자, 화가 4개 모두 들어가 있죠. 4대 형벌괴는 모두 화가 들어있어서 12선악을 밝게 명확히 가려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도 들어있는데요. 여러분 산은요. 뭔가를 막아버리는 것, 가두는 것 혹은 무게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산처럼 신중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번개 레자가 들어가죠. 번개가 쾅쾅쾅 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그래서 이 형벌괴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하나씩 더 살펴볼 텐데요. 활해서합괴는요. 번개와 천둥이 치면 두려움을 느끼듯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죄인을 형벌로 다스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활해서합은요. 윗턱, 아래턱 사이에 음식물을 넣고 씹는 형상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씹어서 내 몸과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아직 안 배웠나요? 나중에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죄인을 교화시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교화시켜서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다. 이렇게요. 자, 이번에는 뇌화풍인데요. 풍이 풍년할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질 문명의 발전에 따른 인간 정신의 퇴락을 경고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레처럼 움직이고 법을 시행해서 밝고 엄정하게 다스려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활해서합의 수상건, 뇌화풍의 태풍대가 왜 나왔을까요? 궁금하시죠? 이따 뒤에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또 볼까요? 산화비는요, 산에 붉게 단풍이 무는 것처럼 아름다운 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가벼운 범죄는 화합 차원에서 용서해주니 형통하다. 평화로운 세상이므로 엄격하게 처벌하지 말고 용서해서 사회를 원만하게 이끌어가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산묘는요. 나그네가 여행을 떠나는 그런 괴였잖아요. 그래서 멀리 떠나보내는, 유배를 보내는 형벌을 의미합니다. 잠깐 머물다 가는 나그네 인생이니 잘못된 고통을 주거나 죽이지 말라. 형벌 쓰는 것을 밝게 해서 잘못된 판결을 삼가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산화비는요. 뇌수의, 화산녀는 태풍대가랑 연관이 됩니다. 도대체 이건 뭘까요?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예전에 이 전법으로 처음에 얻었던 그 괴를 본괴라고 한다는 거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동효가 변하기 전의 괴를 말하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거였죠. 자, 그리고 그 본괴에서 효가 동해서 변해간 거를 우리 지괴라고 불렀었습니다. 이 지괴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건데요. 좀 전에 보셨던 그 괴는 바로 호괴입니다. 호괴는요, 초효와 상효를 빼고 2효에서 5효 그 사이에 있는 걸로 만든 괴인데요. 그 괴에 내포된 의미를 볼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요, 나중에 배합괴, 도전괴, 착종괴까지 배우게 되실 건데요. 네, 오늘 할 건 아니고요. 나중에 좀 더 배우시면 뒷부분에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역 이 64괴 중에 우리 그동안 중복괴 8개 배웠고요. 대길괴 3개 배웠고 4대 형벌괴 4가지죠. 그리고 4대 난괴 또 4가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요. 벌써 우리 19개나 되는 괴를 배웠고 이제 앞으로는 45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조금만 더 힘내도록 합시다. 자, 유튜브로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이 주역괴를 더 심화해서 리딩하는 데 꼭 필요한 중, 정, 응, 비의 개념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